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 바로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바쁜 세상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노후를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관계를 재구성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외로움의 진짜 원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로움의 진짜 원인 이해하기.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공허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감정은 주로 진정한 연결감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관계를 통해 의미를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결감이 부족하면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특히 삶의 큰 전환점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두 가지 주요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은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라지면서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의 교류가 끊어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됩니다. 또한 자녀가 독립하면서 생기는 빈둥지 증후군 역시 부모들에게 외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점차 멀어지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 빈도가 줄어들면서 인간관계가 축소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년층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외로움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과거의 상처가 마음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긴 갈등이나 실망이 마음의 벽을 만들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아도 내가 이런 곳에서 어울릴 수 있을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면서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노년기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은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이는 사회적 자극이 부족할 때 뇌의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움은 우울증, 불면증,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외롭다고 느끼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러한 성찰은 외로움의 원인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는 주요 원인이 은퇴 후 줄어든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의 교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를 쓰는 것도 외로움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기록하고 어떤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꼈는지 적어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고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외로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외로움은 삶의 변화와 개인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외부적, 내부적 방법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가며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기술.
여러분, 노년기의 삶에서 깊이 있는 관계는 단순히 감정적 지지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과 삶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깊이 있는 관계를 위한 첫 번째 핵심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입니다.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진정성을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표면적인 대화에서 벗어나 진심 어린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일이 기쁘셨나요? 같은 질문은 단순한 안부 인사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매주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나는 친구에게 이번 주에 특별히 배우신 게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을 만들어주며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진정한 관심을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경청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끼어들거나 조언하려고 하기보다는 온전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면, 아, 그랬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는 공감의 말을 덧붙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청은 관계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며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의 관심사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관계를 더 쉽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 사례로 지역 독서 모임에서 내 인생의 책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친밀도가 높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에 의미를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의 관심사는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어색함을 줄이고 관계를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통된 주제를 찾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통, 경청,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삶의 활력과 의미를 더해주는 관계로 발전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열린 마음과 약간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확장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삶의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좁아진 사회적 범위를 다시 넓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은 관계를 확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역사회는 새로운 만남을 위한 무궁무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센터나 지역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공원 산책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신체적 운동을 넘어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참가자는 매주 산책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함께 소규모 책 토론 모임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뮤니티에서의 작은 만남은 점차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시대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특정 취미를 공유하는 포럼에 가입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온라인 요가 클래스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면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한 참가자는 지역 기반의 취미 그룹에서 만난 사람들과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연결은 새로운 관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의 인연을 다시 발견하는 것도 관계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가족과 다시 연결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과거의 추억은 현재를 이어주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사진을 꺼내 이 사진을 보니 당신이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같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이런 진심 어린 접근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실제로 한 사용자는 10년 만에 대학 동창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이후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이전보다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넷째,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는 것도 관계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평소 가지 않았던 장소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역 아트 갤러리의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도시의 새로운 카페에서 열리는 커피 테이스팅 이벤트에 나가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참가자는 지역 사진 전시회에 참여했다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새로운 취미 그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진정성 있는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나아가 보세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활동에 처음 참여했는데 혹시 여기 자주 오시나요? 같은 간단한 질문은 대화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진정성을 느낄 때 마음을 열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여러분의 삶에 색다른 즐거움과 의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관계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노력과 세심한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공감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맺은 관계든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연락은 관계를 지속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주 혹은 매월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간단한 안부 인사도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규칙적인 연락은 상대방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배려와 관심 표현이 관계를 돈독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을 챙기는 것, 혹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게 되었을 때 한 번쯤 추천하거나 공유하는 작은 행동들이 관계에 깊이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최근에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봤어요. 추천해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특별히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심한 관심은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관계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며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생각을 더 들어보고 싶어요라는 말은 갈등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오히려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입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소원해질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거나 한 번 더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며 대화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 오래, 더 깊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자신을 이해하며 사랑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등한시한 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지만 사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스스로와의 관계가 먼저 안정적일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과의 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외로움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20분 동안 명상을 하거나 저녁 산책을 통해 하루를 정리하며 스스로와 대화해 보세요. 이런 활동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노년의 여성은 매일 아침 자신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꽃을 돌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시간을 통해 단순한 행복과 평온을 느꼈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둘째,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거나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자신을 비난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멈추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장점을 사랑한다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보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자신감을 높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킵니다. 한 가지 팁으로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자신이 잘한 점이나 감사한 순간들을 기록하며 자신에게 더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셋째,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다시 세우는 것도 스스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라고 해서 도전과 성장이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오래된 꿈을 다시 시도해보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예를 들어 평생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면
지역 미술학원에 등록하거나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삶의 활기를 더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슬픔, 화,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인간 경험의 일부임을 인정하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더 많은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가 끝날 때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오늘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습관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질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작은 실천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외로움을 마주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통해 그것을 극복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이를 다루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와 꾸준한 실천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 가능성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가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